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13거래일 만에 일봉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가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종가 관리도 하면서 주가가 82,400원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해외 NDR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자,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외 자본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44페이지 정도의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IR 자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제 PT 자료 부분들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NDA 리뷰 상태는 지금 5월 17일부터 CR 렐이 나오게 되면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7월 2일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리서브미션을 넣는 것이 아니라 CRL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빠르게 재개하기 위해서 이 타이베이 미팅을 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 신청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날짜가 잡히고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이 이제 참여해서 이 포스트 액션 레터까지 이제 받으면서 추가적인 결합, 디피션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합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CRL이 나왔던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제 일을 닿지 않기 때문에 FDA가 요청했다는 거죠. 빠르게 최대한 strongly encourage하게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어라, 준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사가 이제 최대한 9월 정도에 항서제약은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이전에 넣겠다 준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S값 업데이터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 준비한 어떤 서류 작업, 이게 보통 페이퍼만 10만 페이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리서브미션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이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이 23.8개월은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라든지 뭐 머크사의 향후의 임상으로 진입을 준비 중인 이 경쟁사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대응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9월을 넣는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FDA CDER에서 억셉턴스 러트를 받으면 이후에 이제 포드파 일정이 잡혀지면 클래스 1으로 되면 연내에 결정이 나는 거고요. 클래스 2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자문위 개최도 해야 되고 또 현장 실사를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초 요런 어떤 가정의 플로우를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제 클래스 1이 되든 2가 되든 상업화 관련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어지면 그 상업화 결정 이후에 이제 투자 유치의 문의가 5월달 이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해외 넌딜 로드쇼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IR을 이렇게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유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세밀하게 이제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보면 중장기 이제 자본 유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사가 유리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치일 수 있다. 항상 이제 IR 때 이제 비교를 하는 베이진사는 이런 걸 상당히 좀 잘했어요. FDA 허가 약물도 이종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R&D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본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도 홍콩이라든지 상해 증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세 군데에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의 자본 유치까지 조달을 하면서 베이진사는 R&D에 전력을 다하는 어떤 형태인데, 자, 그래서 이번 IR은 그런 어떤 부분의 힌트를 볼 수 있는 행보일 수 있다.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와 다이치 상교에 관한 CMC 이슈 관련되는 케이스로 온 것은, 요거는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소위 말하는 빅파마도 이제 CR 레터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최근 6월 26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CRL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또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이제 뭐 third party manufacturing facil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아님을 더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FDA 피드백에 따라서 프리페어링 준비한다. 이게 이제 똑같다는 거죠. HLB. 그래서 HLB만의 고유한 어떤 사항이 아니라 동종업종에서도 특히 빅파마에서도 CR레터도 자주 나오고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RL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7%, 40% 정도가 요거는 이제 5년치잖아요. 그러니까 FDA에서 평균치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절반 정도는 CR레터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R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서 어떤 그 문제가 되었던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저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승인 쪽으로는 확률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인 데이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CRL 트렌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이후에 요런 날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3개월 정도 이내에 리서브미션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이니까 6월, 7월, 8월이죠. 근데 이제 8월인데 이제 9월로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 OS값 업데이트와 항서제약이 이제 국경절 전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겠다. 요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로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드파 관련되는 트렌드, 최근에 이제 FDA 그 NDA 신청 관련되는 숫자를 보게 되면 프라이어티하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가 훨씬 많죠. 이거는 10개월짜리고 이건 6개월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NAI 관련되는 부분으로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모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추가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FDA의 의향이고 이게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8개월로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후속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가 23.7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OS 값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주로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직접적으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조군 자체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막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옵티버하고 이제 여보이로 같이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제 정상적인데,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어떤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이 이제 전체 마켓이 요게 이제 좋으니까 뭐 200조 이상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 그 이런 이제 저분자 함물질 형태의 타켓 리보세란이 있는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넬리주맙이 있는 그 면역 항암제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뭐 여기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기존의 이제 전신 치료제 형태였던 세포독성 항암제가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만한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23.8개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OS 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고, 후발주자 대비해서도 23.8개월은 일단 단연 1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발병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뭐 B형이다, C형이다, 그 다음에 강병형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어떠한 환자의 어떤 그룹에 상관없이 높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을 보였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언맷 니드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것에 대비해서 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로슈 제품이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RB 등급, 그러니까 이제 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RB 등급이 좀 2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요성이 좀 떨어진다, 효과가. 근데 간암 환자들 중에서는 RB 그레이드 2의 간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베스트 인 클래스의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방광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나누는데요. 보통 이제 약이 몸 안에서 이제 효과를 꾸준하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방광기에 따라서 이제 약의 어떤 복용 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방광기가 높으면 오히려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중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광기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켓 사이즈가 간암 쪽뿐만 아니라 여러 암종에 확장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만 성공하면 인디케이션 확장이 계속 가능한 어떤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44장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은 아직 뭐 마감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1.77 3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오다 오늘은 조금 원봉으로 단기 이평선 밑단에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공매도 쪽은 오늘 이제 8월 7일 16,155주,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자료는 잔고는 288만 주대 이렇게 돼 있고요. 차트상 흐름은 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85,000원 윗단으로 가면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까지는 못 가고 여기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82,000원대를 지지를 계속 이제 오후 1시까지 계속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시 넘어가면서 8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종가를 다시 82,400원까지 올라서 종가를 관리해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 82,000원대 가격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거래일 만에 이제 추세 전환을 시켰고요. 일봉,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가격이 거기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더 나왔으면 훨씬 더 쉽게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거래량은 거의 전일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전일이 이제 142만 주, 오늘 125만 주죠. 그래서 전일하고 조금 작았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종가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고, 시간에는 다시 또 이제 한 500 정도 빠져가지고, 그 82,000원권에서 지금 일단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 한 40분 정도 흐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는, 창구 쪽에서는 이제 삼성이 좀 매수를 하고, 기존의 공매도 창구에는 신한항구 이런 데는 일단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이 장중에 거의 11조도 좀 넘어갔던 흐름들이 다시 또 이제 한 10조 후반 정도, 그래서 11조 부근의 어떤 부분의 도전들을 뭐 계속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 연기금도 9억 정도 사고, 투시는 5거래일 매수죠. 3억. 근데 금융투자가 이제 조금 매도로 했던 부분,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일단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일단 종가 관리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양봉을 좀 이어서 붙이는 흐름들이 82,000원에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가격 이제 85,000원. 요렇게 되면 이제 이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거든요. 여기를 돌파해야 7월 달에 고가를 넘어가고, 그래야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지금 주봉상의 흐름에서는 5주 연속으로 일단 플러스권, 그리고 4주, 5주 연속으로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월달에 바뀐 부분들의 어떤 입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일봉이 돌아야 되고, 주봉이 이렇게 견조하게 돈 상황에서 이제 주봉의 시가 라인이죠. 뭐 95,000원대, 뭐 그다음에 5월달에 그 10만원 부분, 여기를 가기 위한 어떤 행보를 만들어내는 걸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그리고 9월달에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리서브션 이후에는 추세적인 어떤 반응이 되니까 어느 위치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85,000원 회복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거로 보여지니까 내일도 이 흐름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